왜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냐 물어보니까 MSCI 지수 리밸런싱 하는 날이라서 MSCI 리밸런싱 하는 날이 MSCI 지수 리밸런싱 하는 날이라서 아마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온 것 같다. MSCI 뭐 어쨌다는 건데 도대체 그게 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수렴 지점을 오늘 살짝 이탈을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된 부분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 특징을 보게 되면 매매 동향을 한번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 금액이 1조 6천억이 넘었습니다. 1조 6,361억. 1조 6,300억 상당히 많이 매도세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 1조 6,360억인데 오늘 아마 그런 얘기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부분이 MSCI 지수 리밸런싱 하는 날이라서 아마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온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있죠. 뭐? MSCI 뭐 어쩌고 저쩌고? MSCI 뭐 어쨌다는 건데 도대체 그게 뭔데? 라는 우리 주린이들의 퀘스천 마크가 이제 제 눈앞에 이제 아른아른 거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MSCI 지수가 도대체 뭔지 그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죠. 괜찮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동학개미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동학개미들 같은 경우엔 저희가 투자 자금이 있잖아요. 투자 자금이 있으면 저희는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저희가 종목을 딱 보고, 이 종목 정말 마음에 들어. 이 종목은 나 사면 돈 벌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그 주식을 삽니다. 그렇죠? 자, 그게 우리 동학개미들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도 되는 이유가, 우리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이제 글로벌 투자 회사들 있죠. 투자 회사들, 뭐 골드만삭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거, 골드만삭스, 뭐 모건 스탠리, 뭐 메릴 린치, 뭐 시티, 뭐 CS, 뭐 맥쿼리, 뭐 JP 모건,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또는 이 회사 말고 이제 홍콩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헤지 펀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블랙록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이 큰 이제 헤지 펀드 운용사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운용하는 자금이 우리 돈으로요, 최소 이제 뭐 수백 조에서 많게는 수천 조의 가량의 돈을 운영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랑 똑같이 매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종목 분석해가지고 이 종목 좋네 해가지고 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회사 인수할 거예요? 자, 그냥 그런 식으로 종목 분석해서 사면은 그냥 사는 족족 대주주 돼버립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의 운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슈가 됐었던 MSCI 지수가 뭔지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우리 주린이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 좀 드린 건데, 자, 그럼 제가 헤지펀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외국인 자금이죠, 헤지펀드. 자, 우리가 운영하는 돈이 1000조가 있어요. 1000조. 와, 정말 많다. 그죠? 자, 1000조가 있으면요. 자, 이 1000조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한 국가에만은 투자를 못해요. 그리고 한 가지 상품에만 투자를 못합니다. 즉 뭐냐면, 한 가지 국가면 미국에만 투자를 하겠다, 이게 안 됩니다. 그것도 금액이 너무 커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주식에만 투자를 하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할 수 있는 모든 자산에 투자합니다. 거래할 수 있는 모든 자산, 내 투자를 하죠. 자, 그러면 이 1000조의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모든 자산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뭐 이제 뭐 금, 은, 뭐부터 시작해서 구리부터 시작해서 뭐 원유, 주식, 뭐 채권, 뭐 하여튼 부동산, 하여튼 돈을 주고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거래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 뭐 등등, 다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 1000조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할 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안전자산의 몇 프로 비중을 투자를 하고, 위험자산의 몇 프로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안전자산에는 비중을 한 뭐 50% 또는 60%로 가지고 간다. 자, 위험자산에는 10% 20%까지 비중을 낮춘다.
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 국면이 어떤 국면이겠습니까? 당연히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되고 불황기겠죠. 불황기일 때는 어디에 투자를 하면 돈 날려먹을 가능성이 크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우리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겠죠. 자, 그런데 뭐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지게 되면 안전자산의 비중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위험자산의 비중이 커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천조를 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 안전자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결정을 하는 게 먼저 들어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은 어디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당연히 위험자산에 들어가겠죠. 자, 위험자산에 들어온 돈 중에 주식 투자를 할 자금이 얼마다라고 결정이 되면, 자, 이 안에서는 또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면 두 가지의 결정을 하게 돼요. 선진국에 투자할 거냐, 또는 이머징에 투자할 거냐. 자, 이머징이냐 선진국이냐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또다시 비중,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할 거냐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사실 비중 전부 다 투자를 한다 그랬죠. 모든 자산에 다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이 방식대로 변화가 되는 거지, 어떤 특정 자산에서는 자금을 다 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헤지펀드들은 모든 자산에 다 투자를 하는데 비중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선진국의 비중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높이고 이머징의 비중을 낮출 것이냐. 우리가 이제 위험자산에 투자하기로 결정된 금액 중에 또 특히나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헤지펀드가 주식 부분만 딱 띄워놓고 봐서, 자, 그런데 선진국의 투자를 비중을 몇 프로 할 거고 이머징의 투자를 몇 프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선진국 경기 회복 속도가 이머징보다 빠르다 그러면 여기에 비중을 높여가겠죠. 그리고 이머징이 오히려 경기 속도가 빠르고 선진국이 오히려 뭐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처진다 그러면 이머징의 투자 비중이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를 들고 있으면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 한쪽에서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이머징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이 헤지펀드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주식에 투자할 자금이 만약에 100조다라고 했을 때, 100조다라고 했을 때, 자, 이 100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를 해보세요. 내가 기준을 미리 다 잡아놓고 있을게요.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MSCI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쉬우시죠? 자, MSCI 지수는요,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인터내셔널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입니다. 즉 뭐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여러분들 선진국에 투자할 거면요, 선진국에는 이렇게 투자를 해보세요 라는 인덱스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 이머징에 투자할 거면 이머징에 이렇게 투자를 해보세요 라고 인덱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솔직히 100조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거래할 수 있는 모든 자산에 다 투자를 하는데, 이들이 또 그 돈을 쪼개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 실적 분석하고 업황 분석하고 이 종목 살게요 이렇게 해서 사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켜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MSCI 지수 인덱스가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헤지펀드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 주식이 종목을 잘 연구해서 종목을 잘 사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지만, 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서 수익이 나고 적은 게 본인들의 전체 수익으로 따지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MSCI 지수에서 딱 정해놓은 대로 따라서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MSCI 지수가 오늘 시장을 흔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MSCI 지수에서 이머징,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머징에 속해요. 또 한국이 이머징에 속하기 때문에 이머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MSCI 지수를 따라서 헤지펀드가, 제가 헤지펀드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100조를 일단 주식에 투입을 할 건데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50대 50을 투자하겠다. 제가 선진국 지수에 100조를 투입을 하고 이머징 시장에도 만약에 100조를 뭐 투자를 할 거다라고, 제가 헤지펀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결정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MSCI 지수를 들여다봐요. 자, 선진국 지수를 먼저 들여다봅니다. 자, 보시면, 자, MSCI 월드 인덱스 국가별 할당이라고 나오잖아요. MSCI에서 자,
이 국가에 이만큼의 돈을 투자를 하시고 이 국가에는 이만큼을 투자해요 해서 하세요라는 거를 MSCI가 딱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자기가 스스로 분석을 안 해도 이걸 따라서 매매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은 65.53%, 즉 한마디로 100조로 내가 살 것 같으면 미국 시장은 65조 53%를 사세요. 65조 5,300억 원어치를 사세요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100조 중에 7조 9,600억은 일본을 사세요. 예. 자, 그리고 유나이티드 킹덤을 4조 4천억 원어치 사세요. 프랑스는 3조 4천억 원어치 사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해진 대로 제가 헤지펀드 입장에는 정해진 대로 매수를 하면 상당히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MSCI에 인덱스가 있고 그 인덱스 자체가 힘이 센 게 아니라 이 인덱스를 추종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즉 헤지펀드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다시 궁금한 게 한국 비중이 어느 정도 될지 되게 궁금하시죠. 네. 자, 한국 비중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머징 마켓 안에 있거든요. 자, 이머징 마켓 안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40.95%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만입니다. 좀 자존심 상하는데요. 대만이 지금 현재 12.28%. 네. 즉 뭐냐면 100조, 헤지펀드에서 100조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중국에는 40조 9,500억 원어치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대만에는 12조 2,800억 원어치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11조 6,100억 원어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 비중이 조금씩 깎였는데요. 이게 뭐 때문이냐면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의 비중이 자연스레 낮아졌다. 예,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과거의 패턴 한번 볼게요. 자, 진한 파란색이 한국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연한 하늘색이 이제 중국 비중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에 대한 MSCI 비중은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다가 지금 40%까지 올라간 거고 대한민국은 그래도 15% 16%대였는데 15년도만 하더라도 2015년도에 15% MSCI 지수에서 대한민국 사세요 하는 게 15%였단 말이에요. 비중이. 근데 점점 떨어졌더니 지금은 이제 11%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즉 중국이 상당히 비대하게 커지면서 그리고 뭐 중국의 GDP라던가 중국의 성장 규모, 그 다음에 뭐 성장률,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이제 PMI 지수, 뭐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수출입 동량 이런 모든 지표들을 다 합쳐서 보니 MSCI가 보기엔 자, 중국의 비중을 계속해서 높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주변 국가들의 투자 비중은 낮아졌다.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MSCI의 어떤 원리는 여러분도 이제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게 그거였잖아요. 리밸런싱이란 게 뭐냐? 자, 보시면 아까 여러분들 그 비중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비중이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예전에 2015년도 한국 비중 15%, 거기서 이제 쭉 떠서 지금 11%까지 낮아졌고 중국 비중은 점점 올라가더니 40%를 넘어섰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MSCI가 1년에 한 4번 정도는요. 지수의 변경, 비중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경이 일어나요. 그거를 우리가 MSCI 리밸런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편입 편출도 포함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매월 2월, 5월, 8월, 11월 달에 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MSCI 지수의 변경. 그러니까 뭔가 이제 비중이 달라진다거나 뭐 편입되는 게 새로 생기거나 빠져나가는 게 새로 생기거나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4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5, 8, 11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바로 8월 31일 장마감 적용일, 즉 MSCI 변경이 적용이 되는 날이었다. 여기서는 비중도 조절이 되고 또 하나 이 MSCI가 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 지수 안에서 MSCI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을 사라 이거야. MSCI로 추종해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자금들을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들의 대부분은 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액티브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직접 종목을 분석해서 매수를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자금 규모가 크면은요, 그런 식으로 일일이 매수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지수를 추정해서 신뢰할 수 있는 지수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지수를 추정해서 그래, 나 너 말 믿고 너대로 그냥 따라할게 라는 식의
패시브 자금이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이 딱 이날에 걸려들었어요. 20년 8월 31일이죠. 자, 여기서 근데 오늘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 코스피에서만 1조 6천억 원어치 큰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까? 라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현재 MSCI 코리아 스탠다드로만 보게 되면 비중이 한국이 11.25%에서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11.32%로 31%로 증가를 했습니다. 0.6% 정도 오히려 비중이 높아졌어요. 이머징 마켓에서.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외국인 수급으로 보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니까 대형주 비중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자, 라지캡 대형주 비중이 어떤 식으로 줄어드냐면 11.39%에서요. 11.32% 11.32%로 마이너스 0.7%가 감소됐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대형주 쪽에서 매도가 아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중형주 같은 경우가 오히려 비중이 커졌고요. 중형주는 10.34%였다가 비중이 10.34%에서 11%대로 올라갑니다. 11.23%로 중형주의 비중이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대형주들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것도 눈에 보여졌을 거고, 특히나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왜 이렇게 매도 자금이 많이 나왔나요?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렇게 좀 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MSCI의 변경이 있었던 거는 뭔가 시황이 안 좋아서 또는 뭔가 공포심에 질려서 야, 다 팔고 떠나자, 이런 부분에 대한 매도세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변경이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수급적인 어떤 효과, 이런 걸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효과로만 나타나고 끝날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